네,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재 국회에서는 서울과 인천, 경기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주요 내용을 취재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수도권 지역 교육청 감사가 한창인데요. 다양한 의제들이 나오고 있죠. 네, 우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과밀, 과대 학교에 대한 교육청들의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밀학급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오늘 수도권 교육청 질의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특히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경기도의 경우 학교를 신설하려고 해도 교육부의 투자 심사를 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심사제도 개편과 학교 시설 복합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임태희 경기교육감도 동의한다고 답했는데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해직교사 특혜 채용 논란으로 공수처를 거쳐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조 교육감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또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지도법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학생 인권 때문에 교권이 침해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교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교육위에서는 오전에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국가교육위원회는 올해 국감 계획이 채택된 이후인 지난달 27일 정식 출범했는데요. 그래서 당초 국감 대상은 아니었지만 이달 초 여야가 국감 기관으로 합의하면서 오늘 오전 국교위에 대한 국감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국감 이전부터 이배용 위원장에 대한 사실상의 청문회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았는데 실제 회의 역시 청문회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하고 특정 정당에서 활동한 이력 등이 문제가 됐는데요. 우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입장 변화를 보였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당시와 지금이 달라 어떤 역사 교육에서 뭐가 달라졌죠? 그때 너무 그 시기에는 한편에서는 좌편향이다, 한편에서는 우편향이다 하면서 또 교과서 채택에도 많은 혼선이 있어가지고 사회적 여론 속에서 지금 만일의 경우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서는 신념을 확실하게 접으신 거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이 위원장을 둘러싸고는 역사관에 대한 지적도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을 텐데요. 네, 과거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지칭하거나 과거 우리가 근대화에 실패한 건 준비 없이 근대화의 흐름에 밀려왔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식민사관이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역사관과 관련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선 역사적 소신은 있지만 역사학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부적절한 답변 태도라는 지적 여당에서도 나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학자로서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 경력이 인정돼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명되시고 나서는 학자로서의 소신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는 모순 아닙니까? 네,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바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 의결하는 것인 만큼 여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는데요. 여당은 역사과 교육과정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야당은 노동과 생태 관련 내용이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이 위원장은 교육부로부터 안건이 올라오면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다만 근현대사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상임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방위 국정감사에선 앞서 중계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주말 내내 먹통이었죠. 카카오 사태가 또 도마에 올랐죠. 네, 오늘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기간은 전해드린 것처럼 EBS와 KBS인데요. 정작 주목을 받은 건 전해드린 대로 카카오 먹통 사태였습니다. 과방위원들은 어제 화재가 난 SK 데이터센터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늘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네이버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 SK 최태원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 EBS와 KBS 국감이 있는데도 이런 증인 채택 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진 건
과기정통부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는 24일에 증인을 부르기 위해선 7일 전인 오늘까지 증인 채택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실무자급을 부르자는 여당과 최고 책임자를 불러야 한다는 야당이 격론을 벌인 끝에 결국 카카오의 네이버, SK까지 관련된 기업의 오너들을 모두 부르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앞으로 경영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이걸 개선할 거냐, 이것을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또 피해 보상을 하는데 이거는 무슨 실무자급에서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할 수가 없어요. 네, 마지막으로 EBS와 관련된 국감 내용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EBS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정작 내년도 EBS 예산에서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 교육 지원 예산이나 교육 콘텐츠, 인공지능 학습 개발 등의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변 의원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한 번 더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밖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는요, 교육위와 과방위 모두 밤 늦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은 내일 모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